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만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비 창업자들을 타겟으로도 자금을 아끼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도 많은 부정 요인을 좀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확하게 사업을 실제로 하시려는 대표님께서 적게는 2천에서 5천,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적게는 2천에서 5천, 많게는 1억에서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창업 자금을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님도 자기가 지금 정말 절실하게 창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이제 부족한데 은행에서는 아무리 많이 나가도 5천이다. 그것도 다 인테리어 끝내고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만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2억을 하고 잘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월 매출이 이제 6천씩 꾸준히 나오는 청년 대표였어요. 음.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이거는 특강 때 설명드렸으니까 짧게 처음 만났을 때 매출액이 20억, 20억 두 번, 그러니까 2년 차였거든요. 20억, 20억이었는데 처음에는 3억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저도 별 기교 안 부리고 나중에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매출은 높은데 기대출이 하나도 없네. 이런 분도 문의가 와요, 종종. 이런 분들의 취지는 귀찮은 것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 좀 잘 해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컨설턴트 끼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야무지게 많이 나오겠지. 이런 심리가 있어요. 이런 분들 이제 들어와요. 저희는 보석기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3억만 필요하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신용보증 기금으로 그냥 가이드를 했죠. 너무 쉽게 3억이 나갔어요. 너무 쉽게.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자기가 그때도 또 20억을 찍었대. 3년 차. 20억, 20억, 20억 매출을.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할 때 너무 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신보에 전화했더니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증액할 수 없다라고 거절이 나와서 부랴부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어,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그 규정이 뭐냐면 그놈의 6분의 1이 나와요. 6분의 1. 시험보증 기금은 매출 대비 6분의 1만 가능하다. 네. 그럼 20억이 6분의 1이면 얼마예요? 네, 3억이죠. 그러니까 3억 받은 거예요. 3억. 이게 기본 룰이에요. 기본 룰. 근데 이제 거절이 나온 거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저한테 수수료 준게 아까웠나 봐. 너무 쉬웠나 봐. 그냥 너무 쉬다 했는데 떨어진 거죠. 대표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그 담당자의 고집을 꺾기가 어려워진다. 담당자는 안 된다고 내뱉어 버렸잖아요. 저는 그걸 주소 담아야 되는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더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말 좀 잘 들어주세요. 하고 대표님 제가 드리는 요 자료 가지고 제가 챙겨드리는 요 가점상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서 거절했던 담당자한테 그대로 3억 3천을 승인받았어요. 3억 3천. 이것도 이따가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왜 그게 가능했는지.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말 잘 들어요. 예, 그래서 6개월 뒤에 또 필요하대요.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또 필요하대요. 예, 그래서 6개월 뒤에는 다른 기관에서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또 전화 와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또 전화 와서 다른 기관 다른 해서 여기는 운전 자금만 매출액이 20억, 20억, 20억이었지만 11억까지 해서 11억. 그리고 직강 때 설명드린 것처럼 3개월 전에 또 연락이 왔었거든요. 더 필요하대요. 네, 돈 계속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업체 그때 3개월 전에 상황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할 때가 어디 있을까 또 리스트를 쭉 해본 거죠. 한 3개 정도가 보였어요. 근데 2개는 떨어졌고 마지막 한 군데서 2억이 승인됐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금을 100% 확답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신 있는 거는 그 어떤 사람 갖다 붙여도 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 진짜 쥐어 짜는 거 정말 자신 있어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절이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더 소명해보고 풀어볼 수 있는 거절이 나왔을 때 100% 푼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강생분들의 피드백이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지금 타 강사 2명이나 듣고 피드백을 똑같이 3명한테 하고 있는데 두 분의 강사는 갖다 버려라. 이거는 안 된다. 하는데 저는 계속 끝까지 요것도 해보시고 요것도 해보시고 요것도 해서 결국은 승인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루트를 짜는 거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거는 다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교육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첫 번째, 요거까지 이제 기본 개념만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책 자금에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나뉘어요. 저희는 주력으로 운전 자금을 하게 되는데 운전 자금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자들한테 국가에서 사업 한번 잘해보라고 나가는 그런 자금이에요. 사업 목적에 맞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운전 자금은
사업 목적에만 맞게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팀장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잠깐만 그러면 이 돈을 받고 대표님이 이거 쓰면 안 돼요, 저거 쓰면 안 돼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아니에요. 그냥 사업과 관련됐다고 생각되면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안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대표님의 개인화만 안 돼요. 개인화. 자, 이게 이게 아예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대표님한테 2억에서 5억 들어가 봐요. 갑자기 급한 거를 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제 그 준공되는 거 이제 잔금 쳐야 되는데 그 잔금이 어디서 나와? 돈이 없어서 그건 뭐예요? 대표님의 왜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잔금을 맺혀요 저걸로? 누가 봐도 개인화예요. 그건 빼박이에요. 걸리는 순간 바로 전액 다 취소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하게 개인화한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더 나아가서 법인에 돈이 5억이 들어왔네. 그 빼는 것 자체가 일단 생각이 정신 이상한 건데 그걸 빼가지고 자기 부동산을 사네요. 네. 그냥 빼박 개인화잖아요. 빼박. 네. 그냥 그런 것들은 그런 여지 없이 다 취소예요. 취소. 근데 사업 목적에 쓰는 건 두루두루 다 인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 목적에 쓰는 것.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법인 사업자한테는 사실은 원래도 법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 목적에 적격증빙 위주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가지급금이고 재무제표가 이상해지는데 기록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원래 법인격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법인은 조금 더 사업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가 2018년도부터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법인한테 나가는 정책 자금은 대표이사, 법인하고 대표는 다른 인격체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대표님 통장이랑 법인 통장이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서로 다른 통장이에요. 다른 객체예요. 다른 객체. 그래서 법인한테 나가는 정책 자금은 대표이사의 연대 책임 의무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 대표이사가 법인을 폐업할 때 갚을 의무는 없다고요. 1차적으로. 폐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법인 위주로 좀 더 살펴봐요. 1년에 한 번씩 법인 위주로 입출금 내역서를 좀 더 요청을 하는 편이 있습니다. 100%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도 개인 사업자도 자금을 1억 이상 받았으면은 입출금 내역서를 검토받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지만 공무원들의 인력은요.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대 책임 의무가 폐지된 법인 사업자 위주로 입출금 내역서를 보지만 걱정하실 거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 목적에 쓰는 것은 전혀 책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명확하게 법인 돈 2억 꽂혔는데 대표님 2억을 왜 빼요?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것부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쓰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법인 돈은 더 특히나 대표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빼지 말아라. 이것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가지금 말고 가수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이건 7주차도 설명드릴 거지만 가수금은 뭐냐면 법인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대표가 자기 돈 끌어가지고 넣는 걸 보통 가수금이라고 해요. 그 대표 뭐 알고리즘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 내가 10년 동안 법인에 넣은 게 한 2억 돼. 가수금. 그래서 자금 2억 나갔으니까 내가 뺄 거야. 이게 머릿속은 그런데 자, 현금 흐름을 보세요. 현금 흐름. 법의 잔고가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기존에 2억을 넣었다고 치더라도 현금 흐름을 보세요. 지금 법인의 빵원에서 자금이 2억이 들어왔어요. 그 2억을 그냥 뺀다고요? 현금 흐름 자체가 사업 목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음,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모를까? 법인 통장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 머릿속에 법인한테는 더욱더 사업 목적에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정액자금의 장점은 대출 한도가 일반 은행권의 상품들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간을 조합하다 보면은 그 기업에 더 많은 한도를 조달받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금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하는 사업자 대출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금리가 저렴하다는 거죠. 네. 은행에서 막 그 담보 걸고 하는 거 빼고요. 담보 걸고 하는 건 좀 싸긴 싸요. 은행 가서 담보 거는 거 있죠. 이거 말고 순수 기업 신용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금리가 정기자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상환의 기간이 길어요. 상환의 기간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정책자금 기간은 뭐 5년에서 6년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이따 설명드릴 주로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기금 얘네 두 기간은요. 기본이 10년이에요. 10년. 그냥 10년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거예요. 자, 대표님 A라는 기업이 자 기관명은 잘 모르셔도 돼요. 뒤에 설명 드릴 거니까 신보기보한테 신보기보에 상담을 간 거죠. 가서 이제 신보에서 평가만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너네는 성장 가치가 있어. 내가 보증서 1억 해줄게. 해가지고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기업한테. 그럼 기업은 그 국가기관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면 은행은 국가기관 믿고 그냥 1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시작이에요. 자, 보증서를 발행해서 이 기업이 1억을 조달받았어요. 발행했죠. 그리고 나서 365일 1년 동안 이자만 내요. 이자만. 신보기보. 자, 신보기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시 이자만 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신보기보랑 미팅을 합니다. 제 미팅을 이제 진행해가지고 대표님, 저희 작년에 1억 보증서 발행해드렸는데 혹시 올해는 얼마 상환 가능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서로 1년에 한 번씩 협의를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죠. 기업 대표가 돈 받고 갑자기 막 급성장을 해요. 뭐 잠깐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올해는 저희가 조금 이익금이 많이 못 나와서 올해는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좀 넘어갈 수 없을까요? 그럼 신고 기부 담당자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럼 올해도 보증서 1억 연장 그렇게 하시죠? 연장. 또 360일 동안 이자만 내요. 또 다음에 대표님 올해는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아 올해는 좀 이익금이 났는데 많이는 못 갔고 한 500 정도도 괜찮을까요? 500. 그럼 신고 기부가 이익 많이 안 나셨으니까 500으로 하시죠. 500 갚고 이번에는 9,500만 원 보증서를 또 연장하는 거예요. 또 1년 뒤에. 근데 이제 갑자기 잘 가다가 저희 수년 전에 국가적인 감염병이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자,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같은 게 또 이제 발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상담하는데 아, 이번에 또 막 그런 전염병 때문에 저희 매출이 너무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연장하시죠. 그게 또 사인해가지고 연장.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보기보를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이유가 협의가 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이렇게 조금 보면서 가판할 수 있는 프로세스 되기 때문에 최소가 10년이고요. 길게는 20년, 30년까지도 가요. 제가 지금까지 최고 신기록이 몇 년이냐면 9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비 창업자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비 창업자금 받은 대표님이 9년 동안 한 푼도 안 냈어요. 한 푼도. 그냥 연장만 한 거 계속. 연장만. 그리고 9년 차 때 신보 담당자가 이번에 좀 제발 조금만 갚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그때 1,000만 원 갚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 대표님은 최소 몇 년일까요? 갚아가는 시기가 최소 9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보기보를 가장 최우선해서 하는 게 상환의 기간이 긴 것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담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 자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간 조합법을 운용하시게 되면은 한 군데서만 되는 게 아니라 추가 자금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다. 자, 시설 자금은 좀 짧게 넘어갈 건데, 왜냐면 시설 자금은 저희는 주력으로 하진 않아요. 물론 피드백 드립니다. 예, 성과 다 나세요. 피드백은 드리는데, 이걸 교육으로 풀이할 내용이 아니라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시설 자금은 제 능력 좀 밖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대표님의 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고정식 기기장치를 사거나 회사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나 건설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대표님, 이번에 5억 나간 거, 다 기계 사세요?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뚜렷해야 할 때만 팩트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 지금까지 아까 운전자금은요, 대부분 정부기관의 평가로 진행이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다른 기관도 우회하고 거절 나왔을 때 막 주장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런 거 다 교육해 드릴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시설 자금은요. 정부 기관의 평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은행의 평가가 지배적이라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은행에서는 재무 컨디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시설 자금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은행에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대표님한테 재무제표를 조작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내년에 실자금 해야 되니까 제가 저희 올파이낸셜 에셋으로 세금 계산서 한 10억 발행해 드릴게요. 그러면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막 이익도 많고 막 그럴 수 있죠. 네. 다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계산 취소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대표님 네. 이익 좀 내야 되니까 분식 한번 하시죠. 네, 분식.
재고자산을 뻥튀기 하는 거, 분식회계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권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영역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못할 거 아니지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자기 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대표님이 또 자기 자본을 또 준비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더라도 저희는 이제 대표님은 이제 그 이 10억이 승인돼도 단 한 푼도 구경을 못하고 그 건물 판매자한테 다 송금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표님한테 수수료 주세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전 판매가 나오는 조직도 있어요. 뭐 이거를 이제 할부 형식으로 뭐랄까 보험으로 조금 할부 형식으로 돌리는 그런 조직도 있는데 전혀 권장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주력으로 하진 않지만 피드백을 당연히 해드립니다. 아무튼 시효자금은 이런 영역이지만 이거는 피드백에서 이제 풀어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해요. 이 기업에서 은행에서 먼저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 기업에서 어떤 기간으로 진행하는지 적합할지 그냥 그 정도 인사이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거는 피드백으로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 소개 간단하게 직접 자금과 간접 자금 기간으로 나뉘는데요. 명칭 먼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직접 자금은 단어 뜻 그대로 나라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나라에서 직접 국가 자금을 조달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바로 나가요. 직접 자금은 돈이 나가요. 돈이. 간접 자금은요. 저 뜻 그대로 나라에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 야 너네가 좀 평가만 대신해줘. 이렇게 업무를 위임을 준 기관들인데 저기는 돈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보증서라는 거를 주는 기관이 간접 자금이에요. 자, 저기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을 대신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얘네 될 수 있어. 가능성 있어. 그런 기업들한테 보증서, 자기 국가기관 이름으로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자금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앞으로 중진공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으로 소진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진공, 소진공. 자, 그다음에 간접자금은 단어 먼저 좀 정의를 해드리자면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만나게 될 건데 신용보증재단 저희 업계가 원래 그래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피드백 때 제가 드리긴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는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위에 기관 신용보증기금은 신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술보증기금은 기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단어 재단, 신보, 기보. 제가 대표님, 팀장님 신보로 가시면 됩니다. 재단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단어가 재단, 신보, 기보예요. 자, 근데 이제 소진공이 또 있죠. 네, 소진공은요. 그러니까 소진공 파트 때 설명드리겠지만 소진공은 직접 자금 상품도 있고요. 간접 자금 상품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간접 자금은 뭘 발행한다 그랬죠? 보증서를 발행한다 그랬죠? 근데 소진공만 특별하게 보증서가 아니라 확인서라는 게 나가요. 확인서. 소진공만 조금 특별하게. 이거는 조금 기억하실 부분인데 그래서 결론은 확인서를 받고 결론은 재단으로 가야 되지. 결론은. 뭐 나중에 좀 경력자분들은 신보 기보 가기도 한데 그건 나중에 피드백 되는 보통은 재단으로 가요. 보통은.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느냐? 특강 때 설명드렸지만 재단에서 상담을 받고 보증서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깃집 사례 제가 좀 빗대 설명드리자면 재단에서 5천만 원 아까 그 제 지인의 지인 나갔다 그랬죠? 다 5천만 원 나갔어요. 근데 재단에 다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바로 다음 달에 재단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재단에서는 저번 달에 나갔잖아요.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오세요. 그 재단의 룰이 그래요. 증액을 하려면 보증서를 발행받은 시점에서 365일 뒤에 와야만 증액이 가능하다. 이거 원래 룰이 원래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이 소상공인 방금 확인서 나간다 그랬죠. 확인서 꼭 어디 한다고요? 재단 간다 그랬죠. 그러면 재단에서는 다른 보증서로 끊겨요. 자, 볼게요. 재단에서 그냥 바로 재단 가서 상담하는 것은 가로치고 일반 보증서라고 하면요. 소진공 확인서를 들고 가는 건요. 가로치고 확인서, 보증서로 카테고리가 별도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 365일 허들을 깰 때 자주 쓰는 그런 확인서, 자주 쓰는 툴이기도 하지만 저 확인서 자체가 한도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기능적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좀 많이 활용하는 거는 그 365일. 네. 그렇잖아요. 피드백 왔는데 재단에 이미 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아쉽잖아요. 그래서 확인서를 받고 재단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툴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술금융재단, 요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특성기금 농심보식품, 농심보는 특정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농업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신보로 가지 마시고 농신보로 가게 되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주 하는 건 아니라서 밑에 빼는 건데 식품진흥기금은요. 이런 음식점은 제가 어디를 간다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음식점들은 보통 여기서 어디 간다고 그랬죠? 재단 간다 그랬죠. 근데 음식점 중에서도 좀 사이즈 괜찮은 데들이 있어요. 사이즈 좀 덩치가 큰 데들 있잖아요. 그들이 시설을 크게 확장하거나 개보수할 때, 그럴 때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데서 되게 잘 나가요, 돈이. 네, 그렇게. 그래서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기억하면 좋을 포인트만 넣어놨어요. 물론, 여기 외에도 뭐 에너지진흥공단, 뭐 체육진흥공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일단은. 예. 나중에 심심하실 때 나는 더 이상 마스터할 게 없다. 그럴 때 뭐 에너지 공단도 찾아보시고 체육진흥 공단 찾아보시고 뭐 그 업종에 맞게끔 다른 공단들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상품이 수백 가지인데 예,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오후 시간에 각 기간별로 파해 방법을 설명드리겠지만 대략적인 거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직접 자금, 중진공과 소진공 이따 말씀드렸죠. 여기가 금리가 가장 저렴한 기간이에요. 여기를 이길 수 있는 기간은 없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 왔을 때 이 직접 자금 기간이 있고 간접 자금 기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금리가 가장 저렴한 곳은 직접 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저렴한 게 간접 자금이고 그 다음에 저렴한 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담보, 부동산 담보를 걸고 하는 건 금리가 싸요.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사업장의 순수 신용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얘는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순수 신용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금리가 가장 저렴한 게 직접 자금입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그 직접 자금은 돈이 나간다 그랬나요? 보증서가 나간다 그랬나요? 돈이 나간다 그랬죠. 단어 뜻 그대로 나라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나라 돈이 직접 사업자한테 나가는 기관이 직접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간접 자금 뭐가 나간다 그랬죠? 보증서가 나가잖아요. 이거를 보증해주는 대가로 1년에 한 번씩 보증료라는 걸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아시잖아요. 내 전세금 보호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보증료라는 걸 냅니다. 하지만 직접 자금은요. 그런 걸 안 내서 이런 것도 또 장점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이런 것도. 자,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간접 자금과 별도로 여신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과 똑같아요. 간접 자금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지급 자금을 하는 게 한도 측면에서 더 유리해요. 자, 예시를 들게요. 실제 사례를 갖고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 창업 자금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 창업 자금 중진공도 되고요. 신부기부 재단도 돼요. 둘 다 돼요. 그런 상품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최초로 중진공에서 창업 자금을 1억을 받았어요. 사업자를 냈네요. 매출이 0원이죠. 이 상태에서 신보기부 가면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면, 대표님, 매출액이 0원인데 기대출이 1억이네요. 저희는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절이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반대로 할게요. 이 사람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사업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비창업자금을 신부 기부해서 1억을 받았어요. 사업자를 냈어요. 그리고 매출이 0원이죠. 그리고 나서 중진공에 접수를 하면요. 나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메커니즘의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나간 거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보다 낮게 잡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신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비 창업 자금, 신용 문제 없고 경영 문제 없는 사람은 2억 잡고 해요. 2억.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벤처 인증 받고 해가지고 한 3억까지도 노려봅니다. 네,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근데 뭔가 신용 문제 없고 크게 별격 사항이 없으면은 2억 잡고 해요. 이렇게 루트를 잡고. 근데 만약에 중진공 먼저 했어요. 그럼 얼마나 끝나요? 1억에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루트 때문에 간접 자금도 더 나중에 하시는 것을 권장은 드립니다. 네. 절대값은 아니에요.
상황이란 게 있죠. 상황이란 게. 이 중진공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어쩔 수 없죠. 절대라는 건 아닌데 권장을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글씨를 써놨죠. 정량적 지표로 평가를 한다. 자, 직접 자금의 또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 앞으로 이 자금을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정량적 지표, 정량. 단어 뜻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 정량. 정해진 거, 눈에 보이는 거. 매출액, 신용점, 그 정해진 거, 신용점수, 대표님 나이, 개업 연도, 4대 보험 인원수, 이익인지 결손인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정량적 지표예요. 그럼 이제 정성. 네, 그 회사의 정성, 네, 그 회사의 발전 가치, 미래, 방향성, 그리고 매출 계획,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비재무제표적인 요소를 정성적 지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시를 좀 들면은,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저기 이재용 회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재용 회장님의 모든 계열사를 우리 올파가 컨설팅을 하기로 땄어요. 이건 정량이에요, 정성일까요? 정성, 네. 안 헷갈리시는 거 맞죠? 네. 이재용 회장님과 지금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매출이 지금 찍혔나요? 아니죠. 계획이죠, 계획.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회사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성적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직접 자금은요, 정량적 지표로 입구 컷을 해버려요. 입구 컷. 이런 거예요. 자, 접수를 했는데 뭔가 이제 매출 대비 기대출 때문에 떨어졌어요. 소명을 하는 거죠. 아, 저희가 지금 이재용 회장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서 다음 달부터 매출에 한 100억씩 찍는다. 한 달에. 네, 100억 찍는다. 그럼 중진공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매출 찍고 다시 접수해 주세요. 라고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정량적 지표를 입구 컷을 해버려요. 정성적 지표를 안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따가 중징후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그 겉만 보고 평가를 해요. 겉만 보고. 겉만. 그러면 이제 팀장님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뭐야? 그럼 중진공은 운이네. 뭐 이렇게 물론 운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 운을 극대화하는 그 정량적 그 지표를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알려드린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특징적인 걸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중진공은 정량적 지표로 접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교육해 드릴 거고요. 간접 자금은 그러면 정량적 지표를 안 볼까요? 자, 간접 자금도 정량적 지표 보긴 봅니다. 그냥 대표님의 신용 그리고 현재 매출 수준 보긴 봐요. 안 보진 않아요. 보긴 보지만 저희는 정성적 지표를 굉장히 크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이 아직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미래 가치가 뛰어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평가해 주는 게 저기 간접자금 중에서 신부 기부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재단에 보내는 게 아니라 신부 기부 쪽에 첫 번째로 방향성을 잡는 이유가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량적 지표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꿈과 마음, 열정, 비전, 막 이런 거는 막 이글아이, 막 스타트업 기업들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정성적 지표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신보 기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 기업을 재단에다가 막 마구잡이로 가지 않아요. 자, 그거를 이제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정량적으로 입구 컷을 하는 약간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 저희는 전략적으로 파괴하는 거를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중진공이 좀 이런 지적자금들이 좀 느려요. 네, 왜냐면 접수 기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못 지키면은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네, 그렇기 때문에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뭐 일부 경력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일부 방문도 가능하지만 그냥 기본 개념은 다 온라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접수 일정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때 접수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은행 스케줄대로만처럼 진짜 막 안 갚으면 추심 들어옵니다. 빨간 딱지 진짜로. 네. 이거 채무 그 불이행자 다 등록하고요. 그래서 좀 단점이 직접 자금은 또 상환 스케줄이 짧아요. 대부분 다 5년 이내예요. 5년 이내. 너무 짧아요. 제가 그래서 간접 자금을 먼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하나인데, 자, 볼게요. 팀장님들 사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중진공에서 5억 받고 5년 컷이 좋으세요? 신보에서 5억 받고 30년 컷이 좋으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마지막에 갖고 싶죠. 다 성장하고. 이거 하잖아요. 2년까지는 이자만 내거든요. 3년 차부터 숨이 탁탁 막혀요. 5년을 3년 컷하라고 갑자기 상하 스케줄 내려오는데 숨 막혀요. 3년에 5억 컷 할 수 있으세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때 이제 대표님들이 살려달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중진공을 진행할 때는 상하 플랜을 미리 이렇게 5년이다. 당연히 사실은 본인이 다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문의될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리미리 2년 거치 기간도 그 저축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중진공도 너무 그렇게 은행 마냥 막 다 추심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못 갚을 때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기본 디폴트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자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국가 돈이 바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평가를 해주고 이들 이름으로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업체가 은행 가면 그냥 문전박대 방하는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얘네 입장은 신보기구 입장은 다른 거죠. 어, 너네가 지금 매출액은 적지만 너네 가능성 있어. 그래서 보증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업체는 그걸 가지고 은행 가면 은행은 이거 거부하는 은행장 없어요. 100%짜리는 거부하면 그 잘못된 은행장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은행에서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하니까 은행은 얘한테 이자만 받고 손에 피 안 묻히고 이자 보는 자기 성과인데 이거 안 받는 은행장이 있다고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짜리는. 자, 그래서 은행도 좋고 이제 국가기관도 좋고 이렇게 이제 기업도 좋은 그런 이제 형태로 하는 게 보증서 컨설팅인데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거 당연히 보지만 정성적인 걸로 승부를 많이 보는 게 기보신보예요. 기보신보. 기보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보신보예요. 그리고 상환의 기간이 긴 게 기보신보예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단은 물론 좀 짧아요. 금액 자체도 막 크진 않고 5년 이내긴 한데 재단은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 또 5년이 막 다다를 시점 정도쯤에 막 보증서 연장 막 그런 상품도 나오기도 하고요. 보증서 뭐 다른 걸로 대환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서 사실상 뭐 5년 이상이라고 봐도 괜찮긴 하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인 상품들이 다 5년 이하의 재단. 하지만 신보 기본은 말씀드린 아까 그렇게 최소 10년 그리고 길게는 2, 30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신보 기본을 좀 더 우선해서 저희는 방향성을 짭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환의 기간을 길게 협상할 수 있는 게 신보기보가 있어서 저희를 좀 먼저 우선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장점이 아까 지적자금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접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상시로 상담이 됩니다. 상시. 언제든지. 지금 당장 내일 가셔도 돼요. 지금 당장. 가셔도 되는데 이 세 가지 시즌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시즌이죠. 근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딱 그냥 하시면 돼요. 6월 초 이미 많이 지나왔어요. 6월 초부터 7월 중순 말까지는 상반기 결산이라고 해요. 상반기 결산.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초 중순부터 1월 초 중순까지도 하반기 결산이라고 해요. 하반기. 저 때는 자금이 웬만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집행이 안 돼요. 자, 그럼 팀장님도 갑자기 생각하시는 게 잠깐만. 그럼 저 몇 달에 도대체? 세네 달? 세네 달 동안 저희는 손가락 빨고 노는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는 똑같이 합니다. 대표님 상담하고 계약하고 플랜 짜주고 상담 올려 보내고 접수하고 1년 동안 다 똑같이 일을 해요. 다만 저 시즌에 기간에서 자금이 나가지 않을 뿐이지 저 시즌에 뭐 하는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6월 초중순에 대표님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죄송하지만 결산 시즌이라서 지금 컨설팅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연락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6월 초중순이든 뭐든 7월 초중순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신부기부 재단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냐? 될 법한 기업들한테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뭐 평가는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결산 시즌이라서요. 8월에 돈 나가도 괜찮으세요? 안 괜찮을 게 뭐예요? 당연히 좋죠.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 시즌에는 그냥 다 똑같이 일을 하되 그냥 자금만 나가지 않고 계약하고 일하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하고 일하는 건. 그래서 요렇게
결산 시즌에 대한 특징만 이해를 해주시고 일은 똑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고집스러운 시즌이 있는 게 1월 초중순이에요. 약간 고집이 나올 수 있는 시즌인데 저 때 인사이동이 조금 많이 일어나요. 인사이동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빈번한 것도 아니지만 저 때 상담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1월 말에 오세요. 저희 인사이동 시즌입니다. 어차피 저랑 상담해봤자 저 바뀌면 또 하셔야 돼요. 저도 일 또 해야 되고요. 아 싫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바뀌면 다시 상담을 할 테니까 좀 간단하게라도 저희 평가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줘요. 왜냐면 자 이런 거예요. 팀장님들 직장 생활 하시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야 너 저기 지방으로 떨어져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미 인사 발령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인사 발령한 걸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악 물고 얘기합니다. 저 바뀐다니까요. 그냥 다음에 오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1월 말에 진입을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자기가 안 바뀔 거 알기 때문에 상담 받아줍니다. 네, 웬만하면 어차피 또 월말에 또 해야 되는 일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증서가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이 자금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료라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요. 1억당 보통 100만 원인데, 자, 꼭 팀장님들이 뭐 비싼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대표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대표는 어딜 가도 1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라도 나갈 수 있다는 게 이 마음에 이게 엄청난 그게 벽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기는 해주셔야죠. 보증료가 물론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실까 봐 저도 이제 많이 회사를 그러니까 신입사원분들이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릴 자료물에는 다 저게 고지돼 있어요. 네. 대표님 보증료가 나올 수도 있다. 알고 계시죠? 다 사인하는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기를 안 하면은. 100만 원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업종별 그리고 그 기업의 뭐 등급별 해가지고 1억당 막 2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기본 가이드라인은 100만 원 정도지만 뭐 50만 원 나온 데도 있고요. 60 나온 데도 있고 20 나온 데도 있고 그건 업체마다 좀 다릅니다. 평가해보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간접 자금을 좀 더 우선해서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접자금 제가 일단 특강 때 설명드렸지만 간접자금을 우선해서 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자금을 먼저 진행하고 다른 쪽을 해야 조금 더 여신 한도가 더 풍부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가급적 간접자금을 먼저 하는 건데 근데 이따 다 설명드리겠지만 직접자금에서 막 오늘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 이거 장준영이 막 간접자금 하라고 했는데 이거 놓지 않을 이러지 마시고 직접자금을 먼저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직접자금 먼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급적 간접자금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모든 순서를 자,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자금 중에 신보 기본은 정량적 지표 외에 정성을 본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만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량이 부족하단 말이죠. 정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간접자금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신고 기본의 상환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접자금을 먼저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다 배우시고 나서 팀장님들 성향껏 하시면 돼요. 저는 강사기 때문에 정답에 가까운 걸 알려드리는 거지 사실 자금이란 건 정답이라는 게 없는 영역이죠. 정답에 가깝게 권장을 드리는 건데 간접자금을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나중에 나는 아닌데 우리 대표는 그냥 돈도 많이 필요 없고 저기 이자만 싸면 되는데 하면은 시초자금 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네, 그거는 성향껏 하시면 되지만 간접자금을 먼저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접자금 중에 이렇게 리스트 아까 보여드린 거 정리를 한 건데 간접자금도 순서를 정해야 돼요. 순서. 자, 이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신보, 기보, 재단 이 트라이앵글 요거 세 군데는요. 신보, 기보, 재단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자, 원칙 먼저 설명드리고 변칙을 설명드릴게요. 원칙은
신보, 기보, 재단은요, 중복이 안 돼요, 서로. 자, 그래서 이게 왜 순위가 중요하냐면, 자, 이거는 이제 특강 때도 설명드리고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DB가 들어왔어요. DB가 업체에 이제 상담 DB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제일 먼저 가르셔야 되는 게 이게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거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는 거. 여기 제가 1층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으면 장사일까요? 사업일까요? 장사죠. 제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점도 운영, 컨설팅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장사의 사업이에요? 네, 사업입니다. 사업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형태나 장사의 형태 구분한 다음에 사업의 형태면 기금 컨설팅이 맞는 거고요. 장사의 형태면 재단 컨설팅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실수를 한 기업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니, 기보 가면은 2억, 3억 사이즈는 나오는데 재단 가니까 2천만 원 막 이런 기업들 이제 종종 보게 되실 겁니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기보 가면은 1, 2억은 강 나가는 사이즈인데 재단 가니까 막 2, 3천만 원 이렇게 그걸 하대받고 힘들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복이 안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 기업은 기보 갔으면 더 많이 받을 거 재단 갔으니까 이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변칙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기본 원칙은 얘네 세 개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변칙을 좀 설명드릴게요. 변칙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정부기관이에요. 다.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빗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보기보를 1금융권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재단을 2금융권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1금융권 있는 사람이 2금융권 대출 알아보면은 안 나가나요? 잘 모르시나? 1금융권 있는 대출 있는 사람이 2금융권 대출 알아보면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근데 2금융권 있는 사람이 1금융권 트라이 하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케이스가 더 많죠. 근데 가뭄에 콩 나듯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딱 그게 맞아요. 딱.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났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재단에 있는데 제가 피드백을 드렸어요. 기금 가면 1, 2억은 그냥 나간다. 제가 왜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나간다는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네, 항상 보수적으로 해요. 변수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기금 나가면 1, 2억이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재단을 2천만 원을 상환할 생각을 하고 기부를 가야 되는 거. 원칙이에요, 원칙. 하지만 일단 그냥 상담을 가는 거예요. 그럼 변칙적으로 어쩌다가 재단에 잔액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기부해서 더 보증서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칙이 자주 발생하긴 하는데 이 원칙을 일단 알고 있어야 대표님한테 대표님 신보기부 쪽이 지금 방향성이 맞기는 하지만 재단을 꺼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죠. 하지만 끄고 진입하는 게 아니죠. 일단 부딪혀 보고 끄라고 하면 끄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기보 따로 더 나가는 거예요. 신보 따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는데 절대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뭐 이건 원칙, 변칙은 상관도 없고 무조건 안 되는 거. 신보, 기보는 때려 죽어도 중복이 안 돼요. 둘 중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돼요.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돼요. 때려 죽어도 안 돼요. 네. 물론 옛날 오래된 기업들이 있어요. 10년 막 된 기업들은 옛날에는요. 신보, 기보가 서로 허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옛날 기업 만나면 신보, 기보 둘 다 있는 경우도 보긴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재단 갈지 기금 갈지 방향성 정하는 거 이제 이해는 하셨죠? 근데 이제 사업의 형태 그럼 어디 간다고요? 사업의 형태 어디 간다고요? 기금 간다 그랬죠. 근데 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신보 가야 되나? 기보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때려주도 중복이 안 된다니까요. 때려주고도. 자, 오늘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저희 수강생 사례도 있어요. 제가 매출액이 이제 60억 정도 되는 업체, 지인 업체인가 봐요. 60억 정도 되는 업체고 대표님이 3억만 필요하대요. 이거 어디서 푸냐요? 근데 기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걸 보석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그 업종을 봤는데 오늘 다 교육에도 나옵니다. 저는 이제 보자마자 딱 아는 거죠. 여기 신보 쪽이 맞네. 신보에서 선호하는 업종이 맞네. 그래서 신보 쪽으로 가시면은 대표님 3억 필요하시다고요? 그냥 나가요. 그냥 신보 쪽으로 별 기교 부리지 마시고 그냥 재무대표만 갖고 가세요. 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이제 대팀장님이 저한테 대표님 신보 갔는데 신보에서 우리 회사가 해당 업종이 아니라는데요. 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 샌드백이 생긴 거죠. 얘 내가 이제 그 담당자인데 얘는 조진다 이런 생각으로 팀장님 그 신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명함 주세요. 제가 어떻게 다 진행해 드릴 테니까 명함 주세요 했는데 명함이 왔어요 카톡으로. 기술보증기금 명함 담당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건물에 기보 신보가 붙어 있었대요. 같은 이게 층이 그리고 심지어 얘네 로고가 비슷해요. 진짜로 비슷해요. 그래서 대표님이 헷갈렸대요. 기보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바로 가시라고 신고 다시 가시라고 했는데 3억이 아니라 3억 3천 프리패스 됐어요. 프리패스 그냥 3억 3천.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여기서 왜 시사점이 있냐면 자, 매출액 60억이고 신고 프리패스 정도면 아니 기본 좀 잘못 갔다고 한들 주면 안 돼요? 한 1억 정도 주면 안 되나? 단 한 푼도 못 주겠다고 거절받았어요. 단 한 푼도 못 준다. 거절받았어요. 여기서 시사점이 있는 건 그만큼 얘네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기서도 컨설팅 기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60억 정도면 좀 발로 해도 대충 해도 좀 주면 안 되는 건가 싶긴 하지만 명확하게 선호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오늘 그런 것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이게 7시까지 가능할 것 같냐고요? 그래서 7시까지는 다 끝나지 않고요. 내일 다음 주까지도 이어져요. 다음 주까지.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 꼼꼼하게 해드릴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순위. 그럼 순위를 한번 볼게요. DB가 들어왔어요. 사업 형태네. 그러면 기금 쪽으로 하는 거죠. 신부 기본은 어디로 갈지를 이제 저랑 상의하면서 또는 교육 받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 더 필요하대요. 그러면 재단 상담을 가시면은 100%는 아니지만 좀 더 진행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돈 더 필요하대요. 또 재단에 증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65일 그 할 수가 없으니까 소진공의 확인서를 받고 어디 간다고요? 재단에 가서 또 추가 자금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간접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DB가 들어왔을 때 간접 자금 먼저 방향성을 제가 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접 자금은 이런 플로우대로 방향성을 짜는 건데 아직 신보 기보 어디로 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따가 잡아 드릴 거고요. 자,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못 받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일단 담당자의 말을 믿어버리는 케이스도 많은데 이거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자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강 때 설명드렸지만, 아직 특강이 안 오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직접 자금은 얘네들의 생리 자체가 공무원 조직의 생리를 띠고 있어요. 공무원분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봉이 달라지죠? 연차, 호봉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친절하고 FM대로만 합니다. 정말 FM이에요. 뭐 하나 틀리기 싫어합니다. 근데 간접자금은요. 저기는 생리 자체가 영업조직의 생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영업사원은 뭐 때문에 내 연봉이 달라지죠? 나의 실적이죠. 처절하게 실적제로 운영이 돼요. 입사했는데 내 3년 선배 과장이 있다? 아니요. 내가 걔 대치고 부전자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는. 처절하게. 그러니까 저기는 자기가 보증서를 발행해준 그 업체가 매출이 올라가거나 4대 보험 고용지표가 올라가면 자기 인사고과가 고공승진합니다. 음. 그러니까 승진의 눈먼 담당자는 뭘 하고 싶을까요? 저기는 9시, 6시에 딱 9to6 하는 그냥 4대 보험 근로자들이에요. 영업사원이 아니라. 그럼 뭘 하죠? 9시 빵 됐는데 왜 매출 1,000만 원도 안 되는 스타트업 기업이 와가지고 저희 좀 평가 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팀장님들이 막 야망이 많은 신고기부 담당자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너는 재단으로 가. 너는 나랑 지금 상담할 짬이 아니야. 재단으로 가. 얘 빨리 치워버리고 뒤에 100억짜리, 200억짜리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담당자의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다 거짓말쟁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좀 지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이런 생리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되고요. 기관에 방문하는 걸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따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저들은 오히려 자기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주장을 하면은 민원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 사람들. 정당하게 권리전을 하시면 되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기관을 가야지 모르는 거. 당연히 지금 팀장님이 모르시니까 같이 배우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꽤 커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금은 협상의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의지가 부족해서 그냥 뭐 주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요?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다 녹취 다 들려드릴 겁니다. 이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이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주업종, 신보기구에서 선호하는 주업종을 다 명시한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회사의 주업종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단편적인 걸로 도소매들이 특히나 좀 많아요. 도소매인데 이 제품을 OEM하는 도소매도 있단 말이죠. 네, OEM은요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소매 대표님들이 내 공장 아닌데, 나는 제조가 아닌데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도 자기 주업종을 잘 몰라서 협상을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이제 오전에는 메커니즘 수업이에요. 오후에는 기간별로 하나씩 격파하는 걸 이제 알려드릴 건데 메커니즘적인 거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예비 창업을 진행했던 대표님 통화 내용인데 요즘에 통화를 안 합니다. 정말 수년 전에 제가 이 업계 처음 배웠을 때 잘못 배웠을 때 통화로 하라고 해가지고 통화를 했던 건데 근데 거기서 알려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제가 아는 거 제가 아는 거. 자, 아무튼 예비 창업 그 알려주지도 않은 건데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대표님께 가이드를 한 건데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했는데 처절하게 거절당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다 너무 길고 마지막에 거절당하는 그 마지막만 들려드릴게요. 너무 기니까요. 인천 한 2분만. 스테이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 그러면 검토가 가능한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중간에 말을 끊으신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뭐 저도 뭐 원성 높이고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아니고 트집 잡고 이럴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팀장님. 네, 다시 한번 체크를 알아보시고요. 해보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뭔가 신보에서 나라에서 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선 진행하려는 사람의 마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적어도 사업 계획서는 받아보고 연전을 만나서라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유선으로 제가 어떤 사업하는지 저 3분의 1도 못 들었어요. 안다, 알고 있다,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커트하는 모습은 글쎄요. 이거는 신부의 입장이 아니라 팀장님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알겠고, 마시고요, 아니요, 사장님. 아니요. 네, 저도 진짜 저희도 이해했고, 타겟층이 있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은 하지 아니 않으셨으면 함부로가 좋겠고, 무슨 함부로입니까? 액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신보에서 네,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 어떻게 설명한 겁니까 그럼? 그분은 이게 100%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어떤 걸 하고 그거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죠? 이미 뭐 사업 네, 잘하고 있는 분한테 내가 뭐 그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기관과 팀장님이 네, 봤을 때 역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네, 판이하게 얘기가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리 히든시 앞에는 다 잘렸는데 앞에는 막 이렇게 고성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요. 하다가 이제 결론은 왜 이렇게 나 보지도 않고 평가하기 거절만 하느냐. 이제 물론 이게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용보증기금 내부 자료도 있고 정당하게 주장을 했는데 끝까지 기금 담당자가 아닌데 너는 해당이 없는데 이러다가 그 언성이 이제 오고 갔다 마지막에 넌 나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앞에 다 잘려 있지만 나 본사에 확인하겠다. 이러고 이제 제가 옆에서 찾아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스피커 막 이렇게 하고 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사에다가 내가 이렇게 소명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굉장히 30분 동안 막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막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일단 대표님 지금 다 녹취했고 지금 부당한 지금 판정을 받고 있는 정황이 명확하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잘 준비해서 얘 끌어내리겠습니다. 참으시고 일단 다음 스텝 잡고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그때 스타벅스였는데 이제 한 20분 얘기했나? 이제 가려고 했었거든요. 전화가 찍혀 있는 거예요. 부재중 찍혀 있어가지고 신보 전화를 한 겁니다. 한번 짧게 들을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대표님 달래주고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실 팀장입니다. 전화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사장님. 예, 우선 죄송하고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유, 사과는 괜찮고요. 뭐 다른 내용 있을까요? 네, 죄송하고요. 우선은 뭐 통화
여기 10분 정도 통화가 되는데 자기가 우선은 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내일 미팅이 가능하냐 이런 전화였어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게 이제 뭘까요? 자, 볼게요. 신보 기본은 영업 조직의 생리를 띈다 그랬죠? 네. 영업 조직은 뭐에 많이 민감할 것 같으세요? 팀장님들 혹시 영업하시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굉장히 힘들고 막 그런 거 혹시 경험한 적 없으세요? 민원, 실적, 그렇죠. 영업사원한테 실적 때문에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그러는데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영업사원한테는 치명적입니다. 민원. 여기도 그래요. 민원.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고 그걸 정확하게 민원이 들어온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자, 그럼 들어볼게요. 자, 저는 대표님이 스타벅스의 눈앞에 있었으니까 씩씩거리는 거 참았죠. 이렇게 잘했죠. 그러면은 신보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통화를 했을 거잖아요. 사무실에 저 사람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이 오고 갔었어요. 저 앞에 다 내용이. 그래서 하고,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그 옆에 있던 팀장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근데 얘가, 이 사람이, 아니, 우리 이런 업종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창업 상담 온다고 하잖아. 이거 우리 안 되잖아.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팀장이, 그거 맞는데 우리 좀 되는 거야. 그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래? 잠깐만. 그리고 이제 자기 상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담했는데 부전자 찾아가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전장도 야, 그거 되는 거다. 빨리 다시 전화를 해. 그래서 이제 자료 찾고 다시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잘못 알았었다. 내가 그냥 이게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몰랐던 것뿐이지 혹시 내일 미팅 가능하세요? 이렇게 잡았던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시사점이 있다면 정말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서 민원에 민감하지 않다면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와요. 왜 전화를 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탁 통화를 끊고 직원이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이런 업종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하잖아. 근데 이거 우리 아니잖아. 했는데 맞아. 그거 너 우리 업종 맞는데?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 아, 그래? 그럼 다음부터 잘할게. 뭐 이렇게 넘어가면 끝낼 건데 굳이 자기 자존심 구겨가면서 자기가 잘못 알았다. 죄송하다. 혹시 내일 상담 혹시 가능하시냐? 이렇게 해서 상담해가지고 2억이 나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일단 메커니즘이 담당자의 말을 고지급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실제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이쪽에 경력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 현직자랑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30년 이상의 현직자거든요. 네,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도 내가 30년이나 일했지만 우리도 내부 상품들을 다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현직자, 30년의 현직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어. 저도 신용보증기금에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알려드리고 거기서 오점이 있으면 권리 주장을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나왔을 때 이제 그 담당자한테 우리는 본사에다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다시 이제 알아보고 상담을 해서 진행했던 그런 하나의 사례였고요. 예비창업 3구 초려. 저기도 이제 예비창업 하는 이제 하셨던 여자 대표님인데, 저 여자 대표님 케이스가 세 번을 갔어요. 세 번. 자, 예비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장이 지금 확정이 됐을까요? 아니면 예정일까요? 그 지역 자체가 아직은 예정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래요. 저희 여기 이제 원래 동탄에 사무실에 있었다가 강남 여기로 이제 사무실 개설 이사를 했지만 후보 선수가 강남 저기 서초 그다음에 강동도 있었어요. 뭐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그냥 여기로 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비 창업은 아직 내가 사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점의 제한이 많이 없어요. 아직.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인천에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동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첫 창업이 진짜 그랬어요. 인천이 월세가 싸가지고 인천으로 처음에 첫 창업을 할 때 6년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전략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저기 막 지방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동탄에 터를 전략적으로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예비 창업은 아직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점을 시도하는 그 과정이 있은 첫 번째 지점에 갔습니다. 자, 갔는데 지점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는데
똑같은 대표님, 똑같은 사업 계획, 똑같은 화법,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A 지점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이따 예비 창업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 거절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 거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절 나와서 역시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세 번째 거절 나에게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했는데, 결론은 그 A 지점에서 이렇게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정보들 지금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표님이 지금 보내준 사업계획서, 이메일로 보내고 통화한 거였었어요. 사업계획서가 솔직히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 나는 AI나 전자기기 제조업만 나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은 나는 상담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클레임감이에요. 그냥 아예 녹취로 그냥 꽂혔잖아요. 나는 매우 유망한 업종만 상담을 하겠다고 지금 아예 내뱉어 버렸네. 네, 정신 나간 소리 한 거예요. 투명하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지금 내뱉은 거잖아요. 여기는 예비 창업만 아니었으면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본사에다가. 그냥 편향적으로 상담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다 이런 많은 기업들을 상담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난 AI만 한다 그런다고?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모든 담당자가 좋은 기업만 하고 싶지. 그 말을 내뱉은다고? 일단 얘는 세이브. 내가 다 안 되면 얘는 꼭 끌어낸다. 하고 일단 녹취 세이브하고 B지점에 전화했어요. B지점. B지점에 전화했는데 거기서는 말은 통했어요. 대표님 가능은 한데 저희 지금 1억 신청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1억은 어려워요, 저희가. 왜냐면 저희는 그 보증서를 쓸 때 자본금 대비 1대1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하려면 내 통장에 1억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창업하는 청년이 어떻게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그거 없으니까 지금 문의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1억 꽂혀 있어야만 내가 1억 줄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말은 통하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키핑하고 마지막 세 번째를 했죠. 근데 세 번째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는 사업계획서 보내자마자 전화가 문제 먼저 왔는데 뭐 약간 낯설하셨는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했냐 너무 좋다 당장 내일 만나자 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만나가지고 소위 만나가지고 사업 얘기를 하지 않고 노가리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뭐 나이는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바로 승인됐어요. 정말 이게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이 있다. 시사점은 담당자의 그 고집을 믿지 마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무슨 1억을 증빙해야 1억이 나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비 창업은 자본금 1억까지, 그 1억 그 상단까지는 자본금을 보지 않아요. 1억까지는. 1억까지는. 하지만 2억부터는 그 1억을 뺀 나머지를 봐요. 자, 그럼 2억 상담하려면 내 통장에 얼마 꽂혀 있어야 돼요? 1억. 3억 상담하려면 2억 꽂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최대 3억까지 예비창업 자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사 막 이런 분들 있죠. 10억까지도 되긴 해요. 막 이렇게 좀 특수 직종은. 자, 아무튼 일단 설명드릴 겁니다. 뭐 의사는 자금 안 된다? 그런 거는 일단은 다 풀어드린 설명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보 사학살. 여기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신보 메커니즘 풀이하는 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신보 사업 사례. 아까 설명드린 거. 브랜딩을 말씀드리면 다 알지만 자기 회사에 10년지기 컨설턴트도 있는데 포기한 업체. 결론은 신보에서 거절이 나왔는데 저는 신보에서 4억을 떴다. 아까 그 업체 있죠? 그거예요, 그거. 자, 어떻게 풀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강동 쪽이었어요. 강동. 네, 강동 쪽인데 대표님께서 이제 강동 쪽에 시험보전 기간을 가신 거죠. 갔는데 이제 거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헤매다가 이제 제가 소개 가서 이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에 뭐 중진군 떨어지고 소진군 떨어지고 재단 떨어지고 마지막에 시험보전 기금도 떨어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봐도 쉬워 보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매출액은 한 12억 정도, 막 그게 많지도 않았고요. 12억 정도고 기대출,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2억이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가지급금이 2억이나 있었어요. 가지급금이 많으면요, 기본적으로 자금 불가해요.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이제 좀 법인의 가지급금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법인의 가지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법인에서 이유 없이 지급된 게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돈을 막 뺀 거, 막 뺀 거. 근데 누가 감히 법인 돈을 막 뺄 수 있을까요? 대표죠? 네. 근데 우리 총무님이 빼면 뭐라고 뜰까요? 횡령으로 떠요. 횡령이에요, 가지급금은. 그래서 가지급금 규모가 크면요, 대표님의 손버릇이 안 좋다고 판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팀장님들이 신보기부 담당자라면 이 사람 2억이나 뺐는데 1억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안 빼리란 보장이 있어요? 손버릇이 저렇게 나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금 대상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강동에서 거절을 받았을 때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뭐 때문에 거절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매출 대비 기대출이 많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두 번째, 대표님 신용 점수도 600점 중반이었어요. 되게 안 좋았어요. 신용 점수도 낮다. 네. 그리고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가지급금도 우리 너무 크시다. 이거 불가업종이다. 이거 너무 크면은 불가하다, 자금이. 근데 마지막에 살짝 그 거절이 살짝 제 머릿속에 거슬리는 거예요, 마지막. 물론 이것만 나와도 뚫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거절이, 그리고 우리 지점에 좀 예산이 좀 부족해요.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잠깐만. 왜 흘리지, 갑자기? 뒤끝을 살짝 그냥 뭔가 여지를 주는 듯한 살짝 흘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지점이구나, 라는 게 느낌이 왔어요. 자, 일단 신보기보 컨설팅 할 때 특히 신보는요, 지점이, 관할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지점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영업점 찾기 있으시죠? 여기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신용보증인 사이트에 있어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됐을 때 여기다가 그 사업장 소재지에 대도시명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면 대도시가 뭐예요? 서울. 경기도 수원시면 대도시가 경기도죠. 서울. 여기 강남구 테헤란로니까 서울을 치는 거예요. 서울을 쳤을 때, 자, 보이실까요? 총 몇 개의 관할 지점이 뜨죠? 77건이 뜹니다. 관할 지점이 77건. 그러니까 강남에 있다고 해서 저는 강남 신용보증 기금만 제 관할이 아니라고요. 자, 볼게요. 가산 디지털 단지 딱 클릭을 하면은 뭐라고 돼 있죠? 담당 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도광역시 전역에 있는 사업자. 가평만 싫어해요. 자, 볼게요. 강남, 서울 전역, 인천 광역, 경기도 가평만 싫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평은 상담 안 한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강동 똑같죠? 서울 전역, 인천 전역, 경기도 전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느낌이 온 거예요. 지금 강동이 예산이 빡세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점으로 우회를 해봐야겠다. 첫 번째 전략이 그거였어요. 저는 첫 번째. 자, 근데 팀장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떤 형태의 사업자가 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형태? 기금. 그렇죠. 장사가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자, 근데 가만 생각하세요. 여기 강남권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막 빌딩들 막 우뚝 많이 쏟아 있잖아요. 강남에 봤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막 빵 하는 장사가 많아 보이세요? 사업이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강남은 막 으리으리하게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남 지역의 신보기부의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공주병 왕자병이 살짝 걸려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막 우량한 기업들 IT들이 찾아와가지고 보증서 상담하니까. 그 특징을 약간 이해하셔야 돼요. 약간 지역별 특징. 그렇잖아요. 강남 신보기부 담당자들은 맨날 인사학과 파티예요. 파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량 기업들이 걸어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 애들이. 자,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우회할 때 어떤 지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 지점명 말씀드리면 다 글로 가실까 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팀장님들 어디 막 여행 가시거나 친구 집 갔을 때 그 지역에 좀 막 논밭도 좀 잘 보이고 빌딩은 안 보이고 막 빵집만 많이 보이는 그런 지역들 혹시 있지 않나요? 있죠? 거기는 기금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거기 기금은 일이 바쁠까요? 놀까요? 놀고 있어요. 그 지역적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 지역명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냥 서울 지역 병각 외두리 그냥 그렇게만 말씀 힌트를 드릴게요. 글로 보낸 거죠, 글로. 전략적으로. 예산이 없다? 자, 이런 거예요. 모든 신보 기보 지점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지점마다 편성이 돼요. 예산이. 강남 지역은 예산이 좀 빠르게 소진이 되겠죠. 근데 논밭 지역, 저기 막 그런 지역은요. 어떻게 돼요? 예산이 좀 남아요. 자, 그래서 이
그 조금 법인 연금 하셨던 분들은 대표님한테 그런 소리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 엊그저께 신보에서 전화 왔어. 자기가 좀 보증서 설명해주고 싶다고. 뭐 하냐면요. 그럼 변두리 지역 담당자들은 영업해요. 실제로. 크레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법인 쫙 조회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변두리 지역 그 신보기부 담당자들은요. 전화한다니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험보증기금의 장주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기금을 아직도 이용하지 않고 계시더라고. 저희 기금 되게 좋은데. 진짜 그래요. 진짜 언급해요. 정말로 그 지역마다 예산, 지점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 시즌에 예산이 남는다? 그 지점 난리 나요. 뭐 했냐 그래요. 지점장 불려가지고 끌려가요, 본사에. 끌려가요. 니네 지점 뭐 했냐? 예산 왜 남기고 뭐 했냐고. 이렇게 평가받아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영업한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지역 담당자들 이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우회를 한 거죠. 자, 우회를 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가 있어요. 하나 더. 근데 본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할 지점을 인정을 해줘요. 본사, 시험보증기금 본사. 하지만 이것도 웃긴 게 지들끼리,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 지점들끼리, 지점장들끼리 서로 간에 상도덕을 정한 게 있어요. 서로 나우바리는 침범하지 말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서로 니네 지역만 TA를 하고 니네 지역만 하자. 근처만 나우바리는 침범하지 말자. 이런 도의적인 상도덕을 지들끼리 정해놨어요. 본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요게 일단 이해 가시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 변두리 지역의 시험보증기금 담당자라고 한번 빙의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결산 시즌이야. 저기 막 부지점장 막 레이저 막 레이저 쏘고 있고 니 뭐 하냐고 앉아가지고 밥 축내고 싶냐고 막 이렇게 레이저 쏘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어떤 기업이 싹 들어와요. 싹 들어와요. 강동 쪽에. 여기 근데 뭐 변두리 좀 원대라고 쳐볼게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싹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뭐 너무 멀리 있네. 강동 쪽이라서 왜 이렇게 근데 이 기업이 되게 맛있어 보여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야. 자, 그러면 팀장님들 이제 내적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자, 이제 어떤 결정 하실 거예요? 나는 처자식이 있고 내 인사고과가 이제 내일 모레야. 평가가. 근데 이제 저 강동 쪽 저거를 먹자니 이 자기들끼리 도의적인 그런 눈총이 겁나고 근데 이걸 안 먹자니 내 처자식이 걱정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어요? 돌려보내요? 아니, 아닙니다. 우리 처자식 굶어 죽어도 저희 강동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좀 먹고 싶죠? 근데 먹고 싶은데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욕 먹잖아요. 직장 동료들한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을 안 먹으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러죠? 명분이 중요하다고 하죠. 명분. 명분을 주면 돼요. 명분. 명분.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싹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담당자가 뭔가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먼 길을 왜 글로 가시지? 막 이렇게 가라고 하지도 않고 글로 가시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명분을 주면 될까요? 맞아. 간단하지만 저희 이사할 것 같아서요. 심플한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사라는 건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점을 본사에서도 정해놨어요. 하라고 이게 잘못된 컨설팅이 아니에요. 본사에서 하라고 하는데 지들끼리 그냥 규정을 정한 거라고요. 지들끼리. 네. 그래서 명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 이사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또는 내 집 주소가 여기로 이사할 것 같아서요. 이사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하면은 이제 저희 원래 강동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쪽 와봤다 하면 이제 명분을 주잖아요. 우리 예산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상담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근데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죠. 뭐였죠? 매출 대비 은행 대출이 많고 가지급금도 있고 똑같은 거절이 나왔어요. 똑같은. 일단 담당자도 너무 실적이 그런데 일단 상담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 친 거죠. 상담했는데 똑같은 거절이 나왔어요. 여기 매출 대비 또 뭐 기대출이 또 은행도 많고, 그리고 대표님 가지급금도 너무 많네요.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이런 거절이 나왔어.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갔을까봐 이미 다 준비하고 갔죠. 이미 다 준비하고 갔어요. 네. 이따 설명드릴 그 회사의 정성적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무제표만 가지고 갔던 거예요, 강동에.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담당자가 뭐만 보고 평가를 해요? 숫자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뭐가 있어요? 걔네 회사가. 근데 대표님과 미팅을 했는데 이 대표님이 그거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선풍적인 엄청난 생활용품이 있었어요. 그거를 독점권을 땄어요. 독점. 음. 진짜 일본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엄청나게 유명한 거예요. 실제로 그 독점권을 여기 도소매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도소매. 그 독점권을 따와가지고 국내에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비싼 자기 피 붙여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현대홈쇼핑 있죠. 거기서도 이 대표님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선풍적인 아이템이에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 그러면 바로 아시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 그게 있던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계약을 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량적 지표도 있지만 정성적으로 이제 어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대표님의 이제 정성적인 것들 좀 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었는데 뭐 또 있었어요. 정성적인 지표 하면은 뭐 저기 카지노 같은 데에다가 되게 그 입점하기 어려운 데가 있더라고. 거기도 어떻게 좀 사업소와는 좋았나 봐. 땄어요. 네, 따가지고 막 그런 정성적 지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올려보낸 거죠. 음, 이제 올려보냈는데 마침 이 그냥 카테고리만 설명드리면 애견용품이거든요. 근데 마침 그 외곽 변두리 담당자가 되게 완전 반려동물 애견인이었던 거. 집에 반려동물을 네 마리나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대표님 이거 대표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서로 이게 진짜 맞은 거예요. 운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저희는 평가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시험장이잖아요.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게 먹힌 거예요, 그냥. 와, 이런 것도 계약 다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 막 이렇게 해서 통화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뭐 나왔죠? 가리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냐면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었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풀이에요. 신용보증 기금에는요, 이제 운전자금 상담을 할 때 통장에 꽂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자금도 있지만요, 통장에 꽂히지 않는 운전자금도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자, 통장에 꽂히는 운전자금도 있지만 통장에 꽂히지 않는 가상화폐 같은 게 가상의 그런 운전자금이 있어요. 뭐냐면 신보에 트러스트온이라는 가상 이제 인터넷 그런 이제 그 사이트에서 대금 결제를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다시 한번 트러스트온이라는 인터넷 대금 결제 사이트가 있어요. 트러스트온 사업자 대금 결제 플랫폼 트러스트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 일단 이해를 하시고 대표님이 트러스트온에 로그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월급 지급, 뭐 김땡땡, 뭐 강땡땡, 이렇게 월급 지급, 또 매입대금, 주식회사 어디 어디 입금. 그럼 그 트러스트온이라는 회사가 월급도 다 지급하고 월세 다 지급하고 매입대금도 그쪽에 다 지급해요. 그럼 대표님 아이디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사용 금액. 자,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신보의 운전자금은 통장에 꽂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 금융 플랫폼에서도 운영이 되는 자금이 또 있다고요. 있다고요. 거기는 대표님이 통장에서 바로 막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게 이체 그런 게 개념이 아니라 그 트러스톤이라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는 거라고요. 인건비 지급, 월세 지급, 매입대금 지급 하면은 지급이 되고 아이디 로그만 뭐가 떠 있어요? 마이너스 사용 금액 떠 있다고요. 똑같은 운전 자금이에요. 근데 사용 방식이 약간은 다르죠. 약간은 다르죠. 가지금 규모가 좀 커도 얘는 돼요. 얘는 왜 그럴까요? 운전 자금으로 그냥 통장에 꽂혀버리면 대표님이 그냥 퍽 뺄 수 있죠. 트러스트온은요. 뺄 수 있어요? 트러스트온에다가 대표님이 내 용돈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지급이 돼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약간 특례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많은 메커니즘을 한꺼번에 지금 오전에 약간 보여드린 거고 신보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겁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절이 나왔다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방금 잠깐은 지금 세 개를 설명드렸어요. 지점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우회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량적으로 부족한 거를 없는 거. 정성적인 거. 그 다음에 특례 제도까지. 이런 것까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전이라서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기보 거절 후 승인 사례. 저것도 이제 제 아는 형님이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간 건데, 음, 이제 자기 아는 동생이
이제 그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거기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막 해가지고 돈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좀 도와달라 해서 갔었는데 강남에 되게 그 가구 매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프라인 가구 매장. 네, 그래서 이제 갔었죠. 이제 갔었는데 가구 매장 좀 크게 하고 있었고, 근데 들어갔는데 쇼파랑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진짜 막 재질도 너무 좋고, 푹신하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근데 그 대표님께서 여기가 도소매업이었거든요. 도소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샵도 하고, 온라인 전재산 거래도 하고 있는 도소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오, 대표님, 이거 물건들이 너무 이쁜데 이거 혹시 어디서 그 별로는 저희 도소매 업체였어요. 도소매 업체인데 저기가 앞에 거기 기술보증기금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기술보증기금에서 거절을 받고 이제 그 형님의 소개로 제가 갔던 거죠. 이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도소매니까 상담 대상은 아니에요. 아니라서 거절을 받았던 거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 와, 이거 도소매 이거 그럼 다 어디서 떼오시는 거예요? 해외 구매? 아니면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쁜데, 그럼 갑자기 자기 그 뭐지? 노트북 말고 저기, 맥북을 탁 열면서 자기가 고안한 도면들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개발해가지고 저기 포천에 그 제조만 의뢰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도소매예요? OEM 제조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해외에서 오래 산 것도 있어요. 그냥 아예 사업이란 걸 몰라. 그냥 공부만 엄청나게 거의 천재. 진짜 디자인 천재였어요. 그래서 공부만 잘했지 사업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는 오프라인 샵에다가 팔고 있으니까 자기는 소매업이래. 막 바둑바둑 나한테 우겨야 되는데 소매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세무사한테도 다 제품 매출, 그러니까 제조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로 다, 상품 매출로 다 찍은 거예요. 상품 매출로. 자, 그래서 앞에 기술보증기금에 갔을 때 재무제표 뭐라고 찍혀 있어요? 상품 매출로 찍혀 있고 사업자 등록증에 뭐라고 찍혀 있어요? 도소매라고 찍혀 대표님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 도소매인데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보에서는 아닌데 여기 아니야. 그 매출도 나왔어요. 1억도 안 됐어요. 여기 아니야. 재단 가세요. 이랬던 거죠. 근데 제가 미팅을 해보니까 도면도 있어. OEM 계약서도 있어. 이 사람 천재야. 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이 사람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세무사랑 상의해가지고 제조업으로 바꿨죠. 근데 재무제표가 바꿔지나요? 확정된 건 안 바뀌어요. 확정된 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직접 자금은 제가 중진공, 소진공은 제조업 상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제조 매출로 안 찍히 잘못 찍혀 있잖아요. 접수하면 뭐라고 할까요? 얘네들은 FM대로 하기 때문에 대표님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조 매출이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 내년에 제품 매출로 신고하고 다시 접수해 주세요라고 되게 밝게 웃으면서 매겨요. 뭐 내년을 진짜 막 내일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소통이 안 돼요. 직접 자금은. 네. 간접 자금은 좀 달라요. 내가 잘못 신고한 것뿐이다. 제조업에 대한 명확한 도면, 개발 문서, OEM 계약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에 정성적 요소도 있죠. 이 사람 해외에서 진짜 수상력 장난 아니어서 거의 제가 보기엔 천재였어요. 그냥 천재. 그냥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대표님의 향후 계획도 되게 좋았어요. 막 이런 이제 막 그런 확장을 해서 쇼룸도 계약해가지고 자기 거를 이제 뭐 글로벌로 다 확장, 계획이 너무 좋았어요. 해외 라인업도 막 자기 계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다 정성적 지표를 수집을 해가지고 기부에 다시 갔죠. 갔더니 기부 부점장이 제조업이었어요? 몰랐네. 그래서 다시 상담을 해가지고 1억이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 나갔어요. 이런 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주업종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방향성이 아예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안 만났으면 재단 가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냥 재단에서 2천이라도 일단 받으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는 형님이 얘까지만 만나봐라. 얘까지만 만나봐라 해서 제가 풀어드린 거죠. 자, 밑에 기보 세 군데의 거절 후 마지막에서 승인. 자, 기보도 그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물론 검색을 했을 때 한 군데만 있는 지점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보는 되게 관할 지점이 넓거든요. 근데 기보는 신보 정도 넓지는 않고 그래도 관할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관할 지점이 이제 한 네 군데 정도 뜨는 지역이었는데 자, 여기는 창업한 지 이제 2년 차고요. 연 평균 매출 신고되고 있는 게 1,000만 원, 1,000만 원이었어요.
제조업이고. 자, 월 매출 말고요. 연 매출, 연 매출. 자, 연 매출 1,000만 원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기보의 방향성을 짰냐? 이것도 모르면 끝까지 모르시는 건데 알면은 이제 알게 되는 기보는요. 3년 미만의 3년 미만 3년 미만의 기업들은요. 기보의 중점 업종인 경우는 매출액을 무시해서 평가해주는 특례 제도가 있어요. 1억까지는. 1억까지는. 기보는 그래요. 기보는. 3년 미만의 창업 기업이었는데 2년 차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액이 연매출이 1,000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었는데 기본은 그런 특례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그런 기보의 유망 업종 그리고 이 회사의 정성적인 지표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기보의 상담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도 그러고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랬는데 사업성을 검토할 수 없다라는 거절이 나왔어요. 사업성. 음. 자, 여기서 분명히 장준영이 기본은 3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을 무시해서 평가해준다고 했으니까 민원 걸면 되겠죠?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타당성이 있잖아요. 팀장님들, 연매출 1,000만 원 찍은 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아르바이트도 그것보다 많이 벌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도 연간 1,000만 원보다는 더 벌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출이 1,000이잖아요. 그러면 매입한 거, 쓴 거, 그러면 뭐 벌긴 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 거절은 부당한 게 아니에요. 네, 저거는 민원감이 아니에요. 다만 시도를 해보는 거죠. 계속 시도를. 뭐 그 담당자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너무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저거는 민원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민원을 막 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완벽하게 누가 봐도 부당한 거절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일단 신고 때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매출의 6분의 1 아니면 절대 상담이 안 된다. 아주 적절한 민원감이에요. 미쳤어요. 6억 안 찍으면 상담이 안 된다? 저는 6억 이상을 해본 케이스가 더 적어요. 거의 7, 80%가 막 3억, 2억 이래요, 다. 6분의 1이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정당한 민원감이라고,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으름장 오는 데도 있어요. 와, 나 그건 최근 처음 봤는데 30억 아니면 신고가 안 된다. 정신 나간 뭐 30억을 다 재단 가라고. 또 최근에 재단은 월 매출 1,000만 원 아니면 안 된다. 아니 그럼 장사하신 분들 다 1억 2천 넘나? 막 이런다니까요. 이런 부당한 거는 민원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저거는 제가 봐도 연 1,000만 원은 장난친 거잖아요. 그냥 소꿉놀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한 거죠. 그냥 이 회사의 그런 가점 받을 수 있는 거 다 최대한 소부장, 연구소, 특허 출원 막 이런 것들, 그 정성적 지표 막 이런 것들 최대한 챙겨서 시도를 해본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그 네 번째 지점은 거기는 뭐 실적이 좀 부족했는지 할 것도 없었는지 한 2시간을 상담하더라고요. 2시간 상담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더니 추가 서류 요청하고 추가 서류 내고 실사에서 승인이 됐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보도 이렇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좀 3년 미만의 특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 기보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민원은 막 거는 게 아니다. 이런 건 정당한 거절이죠. 자, 강남 지역 거절 후 타 지역 승인 사례. 이것도 결산 시즌에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결산 시즌이 좀 양날의 검 같은데 안 나가기도 하는데 정말 잘 나가기도 해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저 사례예요. 자,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강남 지역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11월 중순이었거든요. 근데 강남 지역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빠르게 좀 소진이 되긴 해요. 너무 우량한 기업들이 가만히 있면서 찾아오니까. 근데 이제 강남 지역 대표가 이 사람도 좀 사이즈가 좀 괜찮았어요. 매출액이 한 50억 나오는 청년 대표인데, 사이즈가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SNS 인플루언서 출신이라 가지고 매출을 좀 빨리 일으키더라고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남에 상담을 갔더니 예산 없다. 예산 없고 지금 또 밀리언 일도 많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밀리언 일도 많아가지고 내년 1월에 오셔라. 근데 1월에 와도 한 1억도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갑질을 하네?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매출에 50억짜리가 무슨 1억 하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의 특징을 이해시켜드리고 결산 시즌의 특성을 이해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변두리 외곽을 좀 살펴봤죠. 이렇게 막 살펴보다가 실제로 그랬어요. 대표님 자택이 좀 변두리였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 판단에는 놀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글로 가보시죠. 역시나 갔더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제 집 주소가 여긴데요. 아,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저희 강남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나갔어요. 3억. 한 푼도 안 나가는 그 사람이, 물론 나갈 사이즈는 갖추고 있었지만 시기적 그런 것들로 한 푼도 안 나가는 대우를 받던 강남 그 대표가 자기 집 근처 거기로 가가지고 3억 나갔어요. 이때 저희끼리 표현하기로는 예산을 턴다라고 해요. 예산을 턴다. 네. 남아있으면 자기 상관 본사로 끌려가니까 뭐 했냐? 지정관리 안 가고냐? 뭐 이렇게 끌려가니까 이제 턴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어떻게든 주려고. 자, 마지막 이것만 하고 쉬겠는데요. 재단, 지금까지 예비 창업은 기금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금은 어떤 형태가 간다고요? 사업하는 형태.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비 창업이 안 되겠네요. 재단에서도 있어요. 재단. 자, 보여드릴게요. 재단은요,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고 되어 있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각 지역재단의 가장 메인 컨트롤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신용보증재단, 부산 신용보증재단,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최상위에 있는 컨트롤 센터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예요. 여기서 개발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역 재단한테 쫙 뿌려가지고 이거 상담해 라고 한 거예요. 자, 유망 예비 창업자한테 사전 보증을 해라. 그러니까 창업자금 보증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가면 상담이 안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 없고 4대 보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은행 가서 나 치킨집 차릴 건데 돈 좀요 하면 뭐라고 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다 쓰고 오라고 해요. 은행은 보통 그래요. 보통. 아니면 프랜차이즈한테 뭐 돈을 빌려서 하는 것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하죠.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자, 그게 아니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유망 예비 창업자. 자, 기보, 신보, 재단, 유망은 각각 기준이 달라요. 똑같은 유망이 아니에요. 신보의 유망 다르고요. 기보의 유망 다르고 중진공의 유망 다르고 재단의 유망이 달라요. 지금은 재단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재단의 유망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인터넷 교육 12시간 이수자. 네, 간단하죠? 치킨집도 교육 들으면 유망한 치킨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식재산권 뭐라고 써있죠? 특허, 출원 포함되어 있죠. 등록돼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출원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주차 때 저희 강지점장님이 변리사가 쓴 거 마냥 헷갈릴 정도로 특허 출원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을 직접 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공짜로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아요. 공짜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승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 모든 교육 과정이 누락하면 손해예요. 네, 아무리 보강을 한다 그래도 그래도 가급적 한 번에 다 들으시는 게 좋죠. 자, 12시간을 듣게 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되고요. 특허 출원까지 되면 추가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증액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최대 얼마죠? 그러면 5천까지도 돼요. 5천. 근데 이거의 기준은 신용점수 최대일 때. 앞으로 정기자금은 신용점수는 나이스 점수로 봐요. KCB가 아니라 나이스. 네, 나이스 지킴이. 나이스 지킴이 기준으로 880점 이상이면은 최고 점수 대우를 받습니다. 880점. 네, 880점. 그래서 880점일 때 교육만 들었으면은 최대 3천만 원. 특허 출원까지 했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880점이 아니에요. 850점, 830점, 810점, 750점 이럴 수 있죠. 그럼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3천이 아니라 2,700, 2,400, 2,100, 1,800, 2천이 아니라 1,700, 1,400, 1,100, 800 이런 식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시험 점수에 따라서. 근데 880점 이상이면 최고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재단의 예비 창업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고 제가 이제 캡처한 것도 다 보여드릴 건데 재단 담당자들은 가끔 보면 제가 알바인가 싶을 정도인데 알바가 맞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몰라요. 아예 본인 회사의 상품 라인업 자체를 몰라요.
우겨대요. 그런 거 없다. 이게 진짜 그냥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 예비차원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런 거 없다. 무조건 나와요. 100%. 아니, 하나같이 다 짰나 봐. 그냥 다 그냥 없대요. 예. 정말 수십 건, 수백 건을 진행했는데도 다 대답이 똑같아요. 그런 거 없다. 예, 그런 거 없다. 예. 첫 번째 거절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재단은 정보력의 차이로 상대방과 말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협상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워. 그냥 재단은 그래요. 약간 저 담당자한테 말싸움을 찍어 누르는 컨설팅이 좀 많이 나와요. 자, 볼게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가 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팩트를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닌데? 장준영이 피드백으로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팩트 가지고 싸워야 돼서 이 자료를 다 이제 드리는데 이거를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런 상품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공문을 출력해서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말싸움이라는 게 말 한마디 안 지면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팩트를 근거로 이렇게 들이대는데 당황해합니다. 되게 당황해요. 어?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뒤적뒤적 알아보는 척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두 번째 거절이 나와. 이게 있기는 한데 저희는 매출액을 그래도 2, 3개월 찍어야만 자금이 나갑니다. 이게 있긴 한데 매출액을 찍어야만. 지금 꽝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이상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말이 돼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담당자님, 여기서부터 이제 국어 시험 테스트인데, 자, 보시면은, 유망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즉시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이걸 어디를 봐서 어떻게 해석하면은 매출액을 찍어오라는 해석이 돼요. 이걸 보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고 이 말을 짚어야 돼요. 이게 어딜 봐서 매출액을 찍어 오라는 거냐. 이 자금의 취지 자체가 창업을 할 수 없는 금전적인 상태 때문에 창업을 못해서 매출을 못 찍고 있는 건데 창업을 해가지고 매출을 찍어 와야만 주겠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맞냐고. 나 본사에 확인하겠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진짜 이 두 가지 거절이 100% 나옵니다. 100%. 이거를 뚫어야 돼요. 이거를.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말이 이제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도 오게 되면은 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공문 내용과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나 지금 녹취하겠다. 음.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사업자 등록을 다 하고 사업장을 다 내고 와야만 매출을 찍어야만 주겠다고 공문과 지금 상이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지 지금 녹취 킬 테니까 여기다 그대로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명함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도 이 사람도 약간 경각심을 느끼고 좀 알아보겠다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흘러가면 내장에 사업 계획서를 줍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자,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카톡을 조금 보여드리면 진짜 그런다니까요. 다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우리는 막 이렇게 중앙에도 무시한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대리라는 사람이 자기 상부의 상부 공문을 싹 다 무시하고 그런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지가 모르니까 그냥 주장 뭐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한 거고 뭐라고 써있죠? 승인되었다. 5천만 원. 재단 어디 있지? 재단 있는데 있다. 네, 재단 써있죠? 5천만 원 승인되었다. 회장님 승인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재단의 예비 창업은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뭐냐면 서울 지역은 이게 안 먹혀요. 서울 지역은 왜 그러냐면 서울 지역이 좀 인구도 많고 예산 관리가 안 되나 봐요. 서울 지역은 중앙이랑 이미 쇼부를 봤다고 거절이 나와요. 중앙이랑 우리 서울 지역은 이 공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절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뚫어보려고 많이 해봤지만 서울 지역은 그게 맞더라고요. 맞고 마지막 하나가 최근에 조금 생겼어요. 최근에 이게 또 저는 제 수강생분들 이렇게 나쁘게 쓰지 말라 하는데 뭐 이게 좀 잘못 퍼진 경우도 있는지 자택으로 사업자를 내는 또는 소사무실로 사업자를 내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업자를 일단 내고
단돈 소액,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소액은 매출을 찍어야만 준다라는 내부 규정이 생겼어요. 소액, 10,000원이라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오픈해가지고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을 찍어야만 그렇게 이제 그 최종 승인 금액이 나간다. 이런 제도가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도 전자상거래 하겠다고 창업해놓고 5천만 원 받아놓고 안 하니까 그런 나쁜 예비 창업주들이 생기니까 이제 재단의 입장도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소액이라도 매출은 조금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찍어 오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게 요즘에 좀 그 저기 공유 오피스나 그 자택으로 창업하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도소매, 아예 전자상거래는 그런 이슈가 조금 있다. 요약하자면 서울 지역은 안 되는 편이고요. 서울 지역은. 그다음에 그런 전자상거래 그런 거는 이제 최종 5천만 저희 승인됐잖아요. 그 사업자를 바로 내고 단돈 뭐 이게 뭐 10,000원이라도 뭐 지인이라도 내 거 좀 사줘 뭐 이렇게 부탁할 수는 있는 거니까 정말 사주면 되는 거니까 단돈 10,000원 뭐 10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매출은 입증해야만 최종적으로 5천이 나갑니다. 5천, 3천 이렇게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1교시 안 쉬고 쭉 오래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1교시만 그러는 게 1교시는 이게 맥이 끊기면 오히려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잠깐 1시 40분까지 쉬실 건데 잠깐만요. 오늘 어, 오늘 처음이시니까 어, 저희가 지금 여기쯤에 있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데 그 식사하실 만한 곳이 여기 좀 있고요. 여기 뒷라인 좀 있고요.